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민수 씨, 올해 초 비트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금값이 계속 오르니까 같이 오를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지금 박민수 씨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금 3천만 원이 2,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30%의 손실입니다. 반면 박민수 씨의 직장 선배는 올해 초 금에 투자했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은 5,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70% 수익입니다. 둘 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 밑바닥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신호를 금과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금값이 올랐다,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는 시장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2026년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박민수 씨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된 투자자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냉정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금 가격은 트로 이온스당 4,480달러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무려 70% 폭등했습니다. 1979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연간 상승률입니다. 올해만 해도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올해 10월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환호했죠.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만 7천 달러입니다. 최고점에서 3만 9천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30%가 날아간 겁니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S&P 500은 고점 대비 0.6% 하락, 나스닥은 2.7% 하락입니다. 거의 최고점 근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값은 폭등하고 주가는 고점 유지하는데 오직 비트코인만 혼자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습니다. 금과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했죠.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금값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습니다. 둘 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오르는 안전 자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왜 금은 계속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떨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미국 금융시장 밑바닥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미국 재무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초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미국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이냐?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국채는 1년 안에 갚는 거고, 장기 국채는 10년,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는 겁니다. 미국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단기로 20%, 장기로 80%를 빌리자. 단기로 너무 많이 빌리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균형을 맞춘 거죠. 그런데 베센트 장관이 이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2025년에 어떻게 했냐? 단기로 55%, 장기로 45%를 빌렸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으니까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겁니다. 눈앞의 비용만 보고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결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올해만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2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900조 원입니다. 그 중에 55%를 단기로 발행했다는 건 1조 1천억 달러를 단기로 빌렸다는 뜻입니다. 1,600조 원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단기 금융시장이 마비됐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건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1,600조 원어치를 단기로 빌려가 버리니까 시장에 돈이 말라버린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연준이 운영하는 영레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연준에 맡겨둔 비상금 같은 거죠. 2023년에는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거의 바닥났습니다. 2025년 8월에는 288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상금이 거의 고갈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미국 단기 금리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짧게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단기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을 어디서 빌려올까요? 바로 단기 금융시장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물을 마시러 우물에 갑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와서 우물물을 거의 다 퍼가버렸습니다. 이제 우물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투자할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로도 많이 투자합니다. 일본 엔화를 싸게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자꾸 비싸지는 겁니다. 이것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악재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돈을 구하기 어렵고 일본에서 빌리는 것도 비용이 올라가고 돈줄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이후 비트코인만 혼자 30% 폭락한 겁니다. 반면 금은 왜 멀쩡할까요? 금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금융시장에서 돈을 조달하죠. 베센트 장관이 장기 국채는 오히려 덜 발행했기 때문에 장기 금융시장에는 돈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계속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000톤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달러를 믿지 못하고 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은 금값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계속 삽니다. 정책적으로 사는 거니까요. 이게 금값을 떠받치는 강력한 바닥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에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12일부터 매달 단기 국채를 400억 달러씩 사들이겠다. 우리 돈으로 매달 58조 원입니다. 시장 예상은 150억 달러였는데 거의 3배를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파월이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단기 금융시장이 너무 말라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급하게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11월까지 돈을 걷어들이던 연준이 12월부터 갑자기 돈을 푼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이 갈립니다. 이 400억 달러가 충분하냐, 부족하냐에 따라 2026년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센트가 올해 단기 시장에서 1조 1천억 달러를 빨아들였습니다. 파월이 매달 400억 달러씩 푼다는 건 1년에 4,800억 달러입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만약 400억 달러가 충분하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돌아온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갈 겁니다. 2026년 상반기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만약 400억 달러가 부족하다면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계속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기업들도 운영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주식시장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주시하십시오. 비트코인이 다시 9만 달러, 10만 달러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청신호죠. 반대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경고등입니다. 단기 금융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뭘 사도 다 오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에브리싱 랠리의 시대였습니다. 주식을 사도 올랐고, 금을 사도 올랐고, 비트코인을 사도 올랐습니다. 투자가 쉬웠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2025년 10월부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갈라진 것처럼 이제는 자산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같은 AI 주식이라도 어떤 회사는 2배가 되고 어떤 회사는 반토막이 납니다. 선택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3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을 시장의 온도계로 사용하십시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돈이 도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시장이 마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어적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달러만 믿지 마십시오. 금, 은 같은 실물 자산에도 분산 투자하십시오. 저는 원화 자산 60%, 달러 자산 20%,
금 같은 실물 자산 20% 정도를 권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십시오. 셋째, 장기 국채 금리를 주시하십시오. 지금은 단기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언젠가 장기 시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값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비트코인에만 올인했다가 30% 손실을 봤습니다. 만약 박민수 씨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50%, 금 50%로 분산 투자했다면 전체 수익은 플러스 20%였을 겁니다. 투자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보내는 신호,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숨겨진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미칠 영향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박민수 씨처럼 뒤늦게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투자자로서 2026년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여러분의 자산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구체적인 섹터별 투자 전략을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